안녕하세요. 직장인 돈을 벌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조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거와 관련돼서 좀 저희가 의미 있는 그런 기사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하고 뒷부분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나 뭐 가격이 오르는 이제 가격이 오를 만한 코인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건 제가 이제 이 업계에 이제 4년에서 5년 정도 투자를 하면서 계속 있다 보니까 쌓인 노하우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기도 하고 또 제가 잘 아시잖아요. 제 최측근 그룹 분하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을 때 혹은 이런 프로젝트나 코인이 있을 때 이제 매수를 하면 참 상승하는 거에 올라탈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그 오늘 오전 6시 30분 기준으로 이제 39,000불을 돌파를 했죠.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부분이 39,200불 정도가 그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제 앨런 머스크의 이 상승 뽕대 딱 그 지점까지 왔어요. 다행히도 그래도 이 밑에 하방이 굉장히 좀 압력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여기서 반등 찍고 올라온 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올라가게 될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계속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이제 하방하면서 조금 더 흔들다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 저희한테는 이제 그래도 이제 내려왔다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좀 저도 그 코인들을 보고 있는데 가장 의미 있게 여러분들께서 봐주실 만한 내용이 보면은 이제 컨센서스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년 이제 그 이게 이더리움에서 컨센서스는 이더리움하고 굉장히 좀 많이 이제 패깅되어 있는 그 단체인데 여기에서 이제 해마다 그런 큰 행사 같은 걸 해요, 사실. 컨센서스 2021이라고 이제 해마다 굉장히 큰 이제 블록체인 관련돼 있는 행사들인데 여기에 레이 달리오가 나와가지고 레이 달리오가 본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본인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아시겠지만 레이 달리오는 이제 헤지 펀드의 그 굉장히 유명한 이제 수장분이시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과거에는 비트코인이 이제 좀 뭘 왜 쓰이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다가 올 초에 이제 비트코인이 좀 의미 있는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사용이 될 만하다라고 본인의 이제 스탠스를 좀 바꾸시기도 했는데 요 최근에는 그 스탠스를 바꾼 걸 넘어가지고 본인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얘기를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레가시 금융에서 뭐 사실 그 레이 달리오보다 더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더 뭐라 해야지 이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하거나 이런 분이 굉장히 좀 없는데 그 레이 달리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은데 그런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으시는 레가시 금융에 계신 분이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선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좀 의미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레이 달리오는 그 자기 이제 헤지펀드의 투자자분들한테 보낸 레터를 통해서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고 있다는 걸 계속 암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보유했을 거다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긴 했는데 이제 그걸 직접적으로 이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앨런 머스크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보유를 하거나 뭐 법인이 이제 또 간접적으로 보유를 하게 되거나 하는데 이제 금융에서도 이제 이 분이 이제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럼 남은 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IT 쪽에 조금 있다가 이제 마크 주커버그가 본인도 가지고 있다 혹은 페이스북에서 보유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뭐 ETF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우상향의 그림을 그리지 않을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생각이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쭉 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심리적인 거에 명분을 만들어주고 실질적으로 이제 돈이 탈 수 있는 그런 ETF가 승인이 되면 이제 폭발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뭐 제가 스택트 플로우도 많이 보여드렸고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는 이제 올해는 어쨌든 코인판에 계속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이제 하방 압력도 세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분들을 정신없게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하게
싱가포르에서는 비트코인이 달러 가치 하락의 해치 대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레이 달리오도 하는 말이 달러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이제 다른 것들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고, 그러면서 채권 투자하는 게 별로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내용인 거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이제 달러 가치가 하락했을 때 해치 대안으로 이제, 그러니까 이게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 또 이제 그걸 담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비트코인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와봤고, 뭐 싱가포르 최대 은행 같은 경우는 좀 원래부터 암호화폐나 비트코인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뷰가 조금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러니까 이 싱가포르 최대 은행 DBS에서 보는 경우는 좀 뭐 원래 할 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HSBC에서 그 뭐 코인 떨어졌을 때 제가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암호화폐 규제하는 게 굉장히 올드한 내용이고 많이 나왔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이제 새로울 게 없다. 뭐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도에도 계속 이런 중국 관련되어 있는 부정적인 내용은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는 거고,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거 말고도 채굴을 금지시키면 오히려 저는 이제 탈중앙화나 이제 중국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약간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좋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HSBC에서는 중국 암호화폐 규제가 새로울 게 없다라는 내용으로 나오면서 뭐 별거 없다, 똑같은 내용이 나왔다라는 그런 기사고요. 사실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볼 때 저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암호화폐 쪽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잘 보시면 부정적인 기사나 내용들은 굉장히 재탕, 삼탕, 사탕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왔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면서 이제 시장을 흔들고 이러는데, 이제 새로운 내용들을 보면은 기존에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시각에 돌아서 가지고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제도권에 편입이 되고 있다, 아니면은 이제 뭐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런 완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추가가 돼가지고 그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게, 부정적인 것들은 이미 나와 있던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고, 새로운 것들은 시장이 팽창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으면 과연 어느 쪽에 좀 더 좋은 뷰를 가지고 베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이제 판단을 하셔야겠지만,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도 한번 의미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게 좀 뭐 이 내용은 그냥 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KB 국민은행이죠. 하나은행, 우리은행 암호화폐 걸어서 계약 안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뭔가 되게 큰 내용 같아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에도 이 그 국민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우리은행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안 들어와 있고,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특급법 하는 동안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적어요. 왜냐면은 그런 준비를 해야 되는 것들이 시간이 길기 때문에 얘네들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못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뭐 들어오던가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암호화폐를 부정적으로 바라봐가지고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 내용은 좀 기사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전달되는 그 뉘앙스가 좀 잘못될 수 있다는 게, 지금은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못 들어오는 게 맞고요. 얘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4대 암호화폐 거래소가 있잖아요. 뭐 업비트 같은 경우는 지금 K뱅크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코인원하고 비슷하면 농협이랑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코빅 같은 경우는 제가 어디랑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나오는 거는 이 업체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향후 이제 뭐 특근법이 나와가지고 이제 시장에 뛰어들려고 하면은 그때 이제 아마 뭐 하겠죠. 그때 들어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고, 또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KB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곳하고 협력해가지고 굉장히 좋은 곳이거든요. 좋은 곳들이랑 몇 군데랑 해가지고 이제 뭘 하고 있냐면은 그 이제 기관 수탁, 그 암호화폐 기관 수탁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아예 블록체인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퍼블릭 블록체인이 아니라 프라이빗 블록체인, 그러니까 그 IBM에서 나온 하이퍼레저 패브릭 같은 걸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뭐 우리은행은 아마 뭐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얘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주인 없는 회사다 보니까 뭘 그렇게 막 많이 안 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상태이긴 한데, 이제 뭐 다들 알아보는 보고 있는 중이에요. 블록체인이나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간을 보고 있고 알아보고 있는데 이 거래소 관련된 거는 지금 기존에 있는 플레이어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4대 거래소에 끼기도 뭐하고 그래서 못할 건데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그 지금 상승장에 다시 상승장이라고 하긴 뭐하죠. 사실 엄청나게 빠졌는데 엄청나게 빠졌다가 이제 좀 상승을 한 건데 그런 장에서 이제 뭐 상승을 했다라고 하긴 뭐하지만 그냥 좀 그나마 분위기가 좀 반등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면 가격이 오를 코인을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고민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시기적으로 이제 시기적으로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프로젝트 특성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여기 있다 보니까 물론 이제 하락을 맞추거나 단기적으로 상승을 하는 거에 대해서 맞추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 아니라 좀 바라봤을 때 오를 거를 보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기본적으로 하려고 해요. 네, 보면은 뭐 간단합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사실 암호화폐 시장이 굉장히 이제 등락폭이 크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암호화폐 시장에서 이제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끝났다라고 대부분 사람들 주변 친구들이 너 아직도 코인 투자하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냥 메이저 코인 좋은 거 지금까지 뭐라도 한번 들어보신 거 있죠. 그런 것들 아무거나 사시면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거는 그냥 여지가 없어요. 이거는 무조건이고 주변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코인 투자 요즘에 많이 하셔가지고 늘었잖아요. 요즘에 많이 느셨는데 그런 분들 중에 이제 뭐 이제 시즌 2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시즌 2 종료가 됐다 아니면 이제 다 끝났다 코인이 끝났다 혹은 뭐 이제 투심이 죽었다 부정적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우세해질 때 그때부터 이제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그러면은 틀림없이 큰 수익을 보실 수 있다라는 굉장히 큰 연관성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시기적으로 그런 게 있다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코로나 때도 3월 달에 작년 3월에 모든 사람들이 이제 무슨 뭐 자산 뭐 캐피탈 시장이 다 죽었다. 끝났다. 뭐 이런다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용기를 가지고 사신 분들은 지금 인생 바꾸신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사람이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마찬가지고 어려운데 그런 공포가 왔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반대로 생각하기보다는 그 공포에 휩싸여 가지고 좀 패닉셀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시장에 대한 믿음이 좀 이제 꺼지게 되는데 그런 시기에 접근을 하시는 게 저는 늘 분할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지금 큰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 그런 시기가 있어요. 너도 나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너도 나도 전문가가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막 코인에 대해서 갑자기 막 뭐 되게 잘 알고 잘 아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코인이 짱이야. 막 기술력이 저는 막 금융 레가시 금융을 다 압도할 거야. 막 이런 내용들을 막 계속 얘기하시는 갑자기 많아진 주변에 그런 게 많아진다 싶으시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진짜 굉장히 진리인데 그러니까 이 시즌 2라는 것도 사실 좀 웃긴 게 이게 시즌 2가 아니거든요. 엄밀히 보면 여러분들이 가치가 0에서 1이 되는 게 지금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에서 8천만 원 가는 것보다 가치가 0원에서 1원 되는 게 사실 더 저는 어렵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즌 이제 2가 아니고 한 시즌 4 정도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시즌 2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막 주변에 늘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이게 지금 이제 얼마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혹은 뭐 이제 막 전문가분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구나. 이런 시기가 됐을 때는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제 스스로도 제가 이제 뭔가 자만심이 생겼을 때가 코인이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시기라는 걸 저도 이번에 더 느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오면은 여러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난다. 혹은 뭐 전통 금융을 모든 게 이제 그런 뭐 암호화폐가 대체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왔을 때는 여러분들께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사실 레가시 금융을 그 크립토가 완전히 모든 걸 다 대체한다는 건 웃긴 거예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거래 비용 그 이론에 따르면 제가 이제 석사 논문 쓴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제 많은 부분이 금융에서의 많은 부분이 이제 크립토 쪽,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오는 거는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왜냐면 거래 비용이 주는 쪽으로 줄어드는 쪽으로 기술이 발전이 될 거고 또 그런 쪽으로 당연히 이 패러다임이 시프트가 되는데 그건 당연한 건데
모든 그 레가시 금융에 있는 그 기능들을 이런 크립토나 이런 쪽에서 디파이가 다 가지고 올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좀 이걸 그 깊게 보면 알 수 있는 건데, 그런 사람들, 뭔가 금융이 끝났다, 모든 게 다 이쪽으로 넘어올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더 조심하셔야 되는 시기가 된다라는 그런 게 있고요. 또 갑자기, 그러니까 한 가지 더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유튜버 분들이 이제 어떤 코인들을 추천을 하기 시작한다, 막 어떤 게 좋다라는 게 점점 많은 분들이 갑자기 는다라고 했을 때는 또 조심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좀 의미 있게 이걸 좀 이제 현금 자산을 좀 보유해야 되는 시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는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 행복회를 돌리고 있을 때는 일정 부분은 현금으로 좀 전환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빠졌을 때 사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지인들 중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제 뭐 참여를 했다 혹은 참여를 했거나 혹은 그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애들이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뭐 끝난 거 아니냐, 망했다, 혹은 이제 이거 어떻게 되냐. 저는 그때 현금화를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를 조금 해가지고 진짜 조금 했거든요. 근데 저도 자만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이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조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더 갈 거라는 생각에 그런 자만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매수를 하니까 지금 이거 올라가는 거 거의 마디 다 먹었거든요. 그 되게 소량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현금도 여러분들께서 일정 정도 투자하는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막 이제 사람들이 그런 즐겁고 막 행복하게 돌릴 때 일부 현금화 해놓고, 또 당연히 일부는 가지고 있으셔야죠. 그걸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계시다가, 그다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행복회로 돌릴 때 이제 그걸 이제 분할 매도를 조금 하셨다가 이제 모두가 끝났다, 혹은 무슨 일이냐, 아니면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애들이 거봐라, 코인은 사기 아니냐라는 얘기가 득세를 했을 때 이제 매수를 하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건 단기적인 트레이딩의 핵심인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무조건 수익을 나세요. 그게 주변 지인분들이 좀 보기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나 이제 뭐 비트코인,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보시면 그게 되게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이고 이거 거봐라, 사기라 그러지 않았냐, 이제 뭐 매도해라 라는 그 댓글이 많이 달리면 그때부터 사시면 돼요. 이게 굉장히 좀 잘 먹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제가 다음번에는 이제 프로젝트 그룹의 이제 특성을 보면서 어떤 거에 이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그러면서 이제 코 오르는 프로젝트 코인 혹은 그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도, 이 다음 영상에서도 계속 이어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그래도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게 계속 쭉쭉쭉 갔으면 좋겠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계속 그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당분간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은 그래도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이 시장이 그래도 아직은 힘이 있구나라는 걸 조금 인지하시면서 투자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